여러분, 고대 이집트 문명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신비로운 피라미드나 황금 마스크를 쓴 파라오, 혹은 영원한 삶을 꿈꾸며 미라를 만들던 모습들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수천 년 전 그 시대의 의사들이 이미 수술실과 유사한 공간에서 정교한 치료를 하고 복잡한 치과 치료는 물론 심지어는 뇌수술까지 시도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술과 미신에 의존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고 질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놀랍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고대 문명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고대 이집트 의학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이 남긴 놀라운 유산이 어떻게 현대의학의 초석을 다졌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시대에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집트 문명의 찬란한 유산 속에서 의학이라는 또 다른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단지 거대한 건축물이나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발전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물론 그 시대에도 질병을 신의 벌이나 악령의 장난으로 여기는 주술적인 믿음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집트 의학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선 매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탐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내듯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혀있던 고문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집트 의학의 진짜 얼굴이 우리에게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에버스 파피루스와 에드인 스미스 파피루스입니다. 이 고대 문서들은 마치 현대의 의학 교과서처럼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약초를 이용한 처방, 그리고 심지어는 외과적 처치에 대한 놀랍도록 체계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민간요법이나 주술적인 처방전이 아니었던 거죠. 이 파피루스들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인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라를 만들던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내부 장기를 적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의도치 않게 인체의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가 되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들이 고대 이집트 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일에 쌓인 지식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 의사들은 어떻게 그 시대의 앞선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집트 의사들이 그 시대의 앞선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대 이집트 사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신관이나 주술사가 병을 고치던 미신적인 시대가 결코 아니었죠. 고대 이집트에는 생명의 집이라 불리는 특별한 기관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신전을 중심으로 학문과 지식이 전수되던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의학 교육 역시 이곳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현대의 의과대학처럼 미래의 의사들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방대한 의학 지식을 익히고 실제 환자들을 관찰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던 것이죠. 해부학적 지식은 물론 약초의 효능과 질병의 원인에 대한 탐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은 그 전문화된 분야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떤 의사는 외과 전문이었고 또 다른 의사는 치과, 안과 혹은 내과를 담당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종합병원처럼 각자의 전문 영역을 가진 의사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눈의 의사는 백내장이나 트라코마 같은 안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했고 이빨의 의사는 충치나 잇몸 질환을 다루며 심지어는 빠진 치아를 대체하려는 시도까지 했으니
당시 다른 고대 문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수준의 분업화이자 전문성이었죠. 이들은 환자의 맥박을 짚고 피부색을 살피며 상처의 깊이와 염증의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병을 진단하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약초와 광물을 이용해 정교하게 약을 조제하고 심지어는 청동이나 흑요석으로 만든 정교한 수술 도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 섬세한 핀셋, 그리고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바늘 등이 발굴되면서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의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과 수술은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위해 과감하고도 정교한 시술을 감행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두개골 천공술, 즉 뇌수술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두개골에서 의도적으로 뚫린 구멍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일부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 생존했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취 기술이 미비했던 시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을 고난도의 시술이었을 텐데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뇌가 부어오르거나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생명이 위태로울 때 의사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두개골의 구멍을 뚫어 압력을 낮추려 시도했던 것이죠. 그들의 해부학적 지식과 담대한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골절 치료 역시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부러진 뼈를 정확하게 맞추고 나무 부목이나 아마포 붕대로 단단히 고정하여 뼈가 올바르게 아물도록 도왔습니다. 미라를 분석한 결과 심하게 부러졌던 뼈가 놀랍도록 깔끔하게 아물어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 의사들이 골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죠. 또한 치과 분야에서도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골에서는 잇몸 질환으로 흔들리는 치아를 금실로 묶어 고정하거나 심지어는 빠진 치아 자리에 다른 사람의 치아를 이식하려 했던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치과 임플란트나 보철술을 연상케 하는 시도였으니 그들의 열정과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수술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감염이나 과다출혈 혹은 당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환자들도 분명 많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고 질병과 싸우며 생명을 구하려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단순히 미신이나 주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경험,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축적된 것이었으니까요. 고대 이집트 의학은 인류가 질병에 맞서 싸워온 위대한 여정의 중요한 시작점이자 현대의학의 놀라운 선구자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려 했던 그들의 지혜와 노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의사들의 지혜와 노력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예과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현대의 수술실을 연상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인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난도 시술을 감행했죠. 특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외과 수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 두개골 천공술, 즉 트레파네이션은 고대 이집트 의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두개골에 직접 구멍을 뚫는다는 상상조차 어려운 이 시술은 전투나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뇌가 부어오르거나 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압을 낮추기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실제로 발굴된 고대 이집트 유골 중에는 두개골에 정확하게 뚫린 구멍이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그 주변 뼈가 치유된 흔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수술 후 상당 기간 생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취 기술이 미비하고 위생 개념이 현대와 달랐던 시기에 칼날과 드릴 같은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두개골을 여러 내를 직접 다루는 수술을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력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모든 시술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극심한 통증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을 테지만 이집트 의사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살리려는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골절 치료 분야에서도
그들의 기술은 빛났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미라를 통해 부러진 뼈가 놀랍도록 잘 아물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의사들은 부러진 뼈를 정교하게 맞추고 나일강 갈대로 만든 부목이나 나무판, 붕대 등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깁스처럼 석고나 수지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부러진 뼈를 정확히 진단하고 재활까지 고려해 치료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들의 의학적 접근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현대의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골절 부위를 분석한 것처럼 이집트 의사들도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인체의 구조와 치유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치과 분야의 혁신적인 시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치아를 금실로 묶어 고정하거나 빠진 치아 자리에 다른 사람의 치아를 이식하려 했던 흔적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구강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거친 음식과 모래 섞인 빵 등으로 인해 치아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통증을 경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죠. 금을 이용해 치아를 보강하거나 심지어 치아를 뽑는 시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의 초기 형태를 수천 년 전에 이미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지혜와 기술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 의사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냉철한 관찰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인체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인체 해부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신을 처리하며 자연스럽게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약초와 광물을 이용해 치료제를 만들었으며 정교한 수술 도구들을 활용해 생명을 구하려 했었죠. 물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기술적, 지식적 제약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류가 질병에 맞서 싸우는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고대 이집트 의학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자 현대의학의 놀라운 선구자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지혜와 용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과연 어떤 수술들을 감행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고 약초를 처방하는 수준을 넘어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놀라운 고난도 외과 시술들을 시도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과감하고 정교한 메스를 들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두개골 천공술, 즉 트레파네이션입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는 시술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아찔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 의사들은 간질, 심한 두통, 또는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압 상승 등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물론 마취 기술이 전무했던 시대에 환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미라의 두개골에서 천공술의 흔적과 함께 뼈가 다시 자라난 증거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는 환자가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의미이며 당시 의사들의 숙련된 기술과 환자의 강인한 생명력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정교한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두개골에 구멍을 냈고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시술은 미신이나 주술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의학적 행위였던 것이죠. 단순한 골절상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잘못 아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테니까요. 고대 이집트 의사들은 부러진 뼈를 정확하게 맞추고 나뭇가지나 나무판을 이용해 부목을 대어 고정하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미라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비뚤어진 곳 없이 깨끗하게 아물어 있는 골절 부위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뼈의 복원 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뼈가 제자리를 찾아
안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고정했던 것이죠. 심지어 복합골절의 경우에도 뼈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춰 부목으로 고정하는 등 오늘날의 정형외과 의술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 시간에 치과 치료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실을 이용해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하거나 빠진 치아 자리에 동물뼈나 다른 사람의 치아를 심는 초기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까지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잇몸 질환이나 치아 농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의 고통 없는 마취나 완벽한 소독 환경은 꿈도 꿀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그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와 같은 의학 고문원에는 이러한 수술 과정과 치료법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현대의 의학 교과서처럼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예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의학에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에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았을 테고요. 지금처럼 정밀한 진단 장비나 약품도 없었으니 오진이나 치료 실패도 잦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신과 주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냉철한 관찰과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고 질병에 맞섰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공적인 경험을 기록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섰던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 의사들의 뜨거운 열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인류는 질병이라는 거대한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대 이집트 의학의 눈부신 성과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과 치료법은 이후 그리스와 로마로 전해지며 서양 의학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나 갈레노스와 같은 위대한 의학자들도 이집트 의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해부학적 지식, 약초학, 그리고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은 결코 단절되지 않고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현재에 이르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심었던 작은 씨앗이 오늘날 거대한 의학의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뿌리내려 싹을 틔우고 마침내 거대한 숲을 이룬 과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쌓아올린 의학적 지식의 탑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죠. 그들의 통찰력은 마치 꺼지지 않는 햇불처럼 시대를 넘어 전파되며 후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서양 의학의 흐름 속에서 이집트 의학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나 로마의 위대한 의학자 갈레노스 역시 이집트 의사들의 기록과 치료법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해부학적 지식은 미라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단순히 시체를 보존하는 기술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체 내부 구조에 대한 그들의 관찰은 놀랍도록 정교했으며 이러한 지식은 수술이나 질병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죠. 또한 수많은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은 이후 서양 약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오늘날 감염 예방의 기본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의 씨앗은 시대와 문명을 넘어 끊임없이 전파되고 발전하며 인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심었던 작은 씨앗이 오늘날 거대한 의학의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학적 혜택은 상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단지 신비주의나 주술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집트 문명하면 피라미드나 미라, 신비로운 주문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그들의 의학은 놀랍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을 진단했으며 가능한 치료법을 기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 현대의학의 과학적 탐구 정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은 이미 수술실과 같은 공간에서 정교한 도구들을 이용해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꿰매는 것을 넘어 깨진 뼈를 맞추거나 심지어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두개골 천공술까지 시도했다는 기록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미신이 아니라 인체 해부학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숙련된 기술이 동반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치과 의사들은 충치를 치료하고 빠진 이를 보철물로 대체했으며 심지어 금실을 이용해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냉철한 관찰과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생명의 신비를 탐구했던 그들의 지혜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대 이집트 의사들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류 본연의 지혜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파피루스 문헌 속에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예과 수술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쌓아올린 지식의 보고였던 것이죠. 그들은 질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 나섰던 진정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과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인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질병과 싸우며 지식을 축적해왔는지 그 끈질긴 여정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의학적 혜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 선조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지혜와 헌신 위에 세워진 거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고대 이집트 의학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보고였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생명을 존중했던 그들의 노력은 결코 한 시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의학적 성취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강물이 여러 지류로 나뉘어 흐르듯 서양 의학의 광활한 대지에 풍부한 양분을 공급하며 그 뿌리가 되었답니다. 수천 년 전 나일강 유역에서 피어난 지식의 꽃이 어떻게 그리스와 로마 문명으로 이어져 현대의학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이제부터 따라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에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이집트가 쌓아올린 지식과 기술은 그리스 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같은 지식의 전당에서는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헌들이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연구되며 새로운 의학 이론과 실천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의사들이 미라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을 인체 해부학적 지식은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의 원인을 신의 저주나 악마의 장난이 아닌 인체의 불균형에서 찾는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이미 이집트 의학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신비주의에 갇히지 않고 실제적인 관찰과 경험을 중시했던 이집트의 태도가 그리스로 전해져 서양 의학의 합리주의적 전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의학의 정교한 약초학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약물학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버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수많은 약재와 그 활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선 체계적인 지식이었으니까요.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식물과 광물을 활용해 연고, 물약, 환약 등 여러 형태의 약을 만들어냈고 이는 후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사들이 약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약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의 지혜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가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셈이죠. 위생과 공중보건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개념 또한 현대의학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그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깨끗한 물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도시 계획 단계부터 배수시설을 고려하는 등 질병 예방에 힘썼습니다. 미라 제작 과정에서 시신을 깨끗하게 하고 방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르죠. 죽음 앞에서조차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태도는 위생의식의 근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위생 개념은 로마 시대의 공중 목욕탕이나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스템 같은 위대한 공중보건 인프라 건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병원균이라는 개념은 훨씬 나중에 등장했지만 질병 예방을 위한 청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실천했던 이집트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병원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청결과 소독의 원칙도 따지고 보면 수천 년 전 이집트 선조들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고대 이집트 의학은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양 의학의 거대한 나무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뿌리를 제공한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같은 위대한 의학자들이 이집트의 지식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과 치료법을 정립하며 의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의료기술과 정교한 진단법, 그리고 질병을 이해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의사들이 밤낮 없이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뇌하며 쌓아올린 지혜와 헌신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의학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류의 끊임없는 지적 탐구와 헌신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면면이 이어져 왔는지 그 숭고한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고대 이집트 의학이라는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신과 주술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이 실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탐구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발굴된 파피루스에 새겨진 정교한 해부학 지식, 다양한 약초를 활용한 치료법, 그리고 외과 수술까지 감행했던 고대 의사들의 용기 있는 시도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체라는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고뇌했던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웅장한 물줄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상상해보세요. 4000년 전 나일강 유역의 한 의사가 환자의 맥박을 짚고 상처를 소독하며 때로는 정교한 수술 도구를 사용해 생명을 구하려 애썼던 그 순간들을요.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 고민 하나하나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연민과 지적 호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은 단지 고문원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의료기술과 눈부신 발전 뒤에는 이처럼 수천 년 전 선조들의 지혜와 헌신이 단단한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원균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 오직 경험과 날카로운 관찰만으로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부학적 지식을 쌓아 복잡한 액과 수술까지 시도했던 그들의 용기와 통찰력은 정말이지 경이롭지 않나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의학 지식의 씨앗은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되며 서양 의학의 굳건한 싹을 틔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 같은 위대한 의학자들이 이집트의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지식을 쌓아 올리면서 의학의 지평은 더욱 넓어졌죠. 마치 거대한 강물이 여러 지류를 만나 더욱 풍성해지듯이
인류의 의학 지식 또한 시대와 문명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진단법, 치료기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학윤리의 기본 원칙들 속에는 이집트 선조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 의학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질병과 싸우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왔는지 보여주는 웅장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열어주는 소중한 등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이처럼 놀라운 의학의 여정이 서양 문명권에서만 펼쳐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의학 지식이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며 서양 의학의 굳건한 기틀을 다졌다면 동양에서는 또 어떤 독창적이고 놀라운 의학적 발견들이 인류를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비롭고 심오한 동양의학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동양의학의 신비로움 또한 인류의 지혜가 빛나는 또 다른 장을 열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함께 돌아본 고대 이집트 의학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남겼을까요? 미신과 주술이 지배하던 시대에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고 생명을 구하려 애썼을지 그들의 지혜와 노력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은 죽음을 미라로 보존하는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놀랍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술사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증상을 기록하며 심지어는 수술실과 같은 전문 공간에서 정교한 도구들을 사용해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부러진 뼈를 정교하게 맞추어 부목으로 고정하며 치아를 치료하는 고난도의 시술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나 미신에 기댄 행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상세한 진단법과 치료법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체계적인 탐구의 결과였던 거죠. 머리가 깨진 환자의 뇌 상태를 묘사하고 심지어 예후까지 예측했던 기록들을 보면 인체에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력에 그저 경외심이 들 따름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과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 의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해부학적 지식, 약초를 활용한 약물치료법, 위생에 대한 개념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학자들에게 전해졌고 히포크라테스나 갈레노스와 같은 후대 의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남긴 지식의 조각들은 서양 의학사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아주었던 거죠. 결국 고대 이집트 의학은 단지 고문원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인류 본연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모든 의료 혜택, 깨끗한 수술 환경, 정확한 진단, 효과적인 치료제는 수천 년 전 나일강 유역의 선조들이 흘렸던 땀과 지혜, 그리고 헌신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건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류의 지식은 결코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은 바로 그 위대한 지식의 강물이 시작된 중요한 발원지였던 거죠. 그들의 지혜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소중한 성찰을 선사합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열어주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대 이집트 의학의 경이로운 여정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이 남긴 의학적 유산은 인류가 질병과 싸우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식을 축적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